관계의 네 가지 법칙과 원리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나 우리가 모든 만물을 만들어가는 결합의 원리가 네 가지 딱 원리로 모든 것들이 결합되고 있는데요. 이건 원자의 결합의 속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먼저 원자 간의 결합으로 분자가 되죠. 분자들이 또 뭉쳐서 입자가 되면서 하나의 질량체를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합이 일어나는 연결되고 서로가 상호 간에 결합이 돼서 뭔가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세상 만물이 다 창조되는, 심지어 생명까지 다 창조되는 이 모든 원리에는 결합의 원리가 딱 네 가지 밖에는 없는데, 네 가지 속성으로 모든 관계가 맺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이온 결합, 원자와 원자 간의 에너지,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면서 분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온이라고 하는 전자를 주고받을 때 음이온, 양이온들이 이제 서로가 결합하게 만드는 에너지들을 주고받죠. 그러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원자 간의 결합에는 이온을 주고받는, 전자를 주고받는 이온 결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속이 결합하는 원리인데, 그건 이제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이제는 다양한 입자들끼리 서로가 또 연결되면서 혼합물이 되는 그런 공유 결합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생명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결합이 있는데, 우주의 모든 만물들, 다 대부분의 우주의 모든 결합들은 세 가지 결합으로 다 만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별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막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은하계가 생겨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 결합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체들끼리 결합이 일어나서 다세포가 되건 단세포가 되건 간에 어쨌든 생명 결합이 일어나야만 생명체가 되는데, 참 기적과도 같은 현상들이 이 지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느낌들이, 이 지구는 생명의 결혼식장이다 라고 불려질 만큼 온갖 생명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명들이 창발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행성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죠. 다른 어느 별이나 행성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성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인데,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생명의 결혼식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갖 생명들이 여기에 나무나 꽃이나 온갖 생물들, 이 만물 중에서 이 지구는 유난히 생명이 창발하고 있는 그런 행성인데, 이 생명이 창발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결합의 원리가 생명결합이라는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결합의 큰 전체 카테고리로 보면 그 특징이 딱 네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이온 결합을 우리가 알아보자면, 이온 결합은 말 그대로 수소나 산소는 각각 다른 원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수소가 자기의 전자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산소랑 결합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하면서 H2O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로서의 물이라는 속성을 가진 전혀 다른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한다. 원자 간의 결합이 일어나서 화학 결합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진 뭔가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런 결합들을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자 간의 이온 결합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원자 간의 이온 결합은 원자마다 모든 원자들은 안정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안정을 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원자의 최외곽 그 전자의 원자가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최외곽을 돌고 있는 전자들의 이 껍질이 8개의 전자가 꽉 차야만 원자가 안정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끊임없이 나머지 전자들을 채우기 위한 그 수단으로 자기 전자를 내보내서 다른 원자의 전자랑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원자가 핵이 하나고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7개의 전자를 채워야만 수소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는 금방 자기 전자를 빨리 어디다 줘버리고 어디 가서 달라붙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안 끼는 데가 없죠. 여기저기 이제 자기 걸 금방 주니까.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에 나머지 7개를 다 끌어와서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기에는 자기는 최외곽 전자 껍질이 1개밖에는 전자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게 빠르다. 그래서 빨리 주고 나머지 있는 곳에 빨리 붙어버려야 된다. 그런 이제 속성을 이제 놓고 따졌을 때 자기 최외곽 전자의 그 전자 개수가 8개를 맞추기 위해서 8개에 딱 뭐 4개다 이러면 4개부터는 다 빨리 주고 내가 어디 가서 들어붙는 게 좋겠다. 그럴 때는 계속 그 누군가에게 내가 내 전자를 주고 에너지를 나는 거기다 보태주고 나는 거기랑 결합해서 뭔가 분자가 되는 게 낫겠다 할 때는 양이온을 방출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한 6개, 7개, 5개 뭐 이 정도 있다 이러면은 끌어오는 게 빠르겠다 이럴 때는 이제 나머지 전자를 끌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른 전자들 자기한테 에너지를 주는 전자들을 흡수할 때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흡수할 때는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면서 이제 흡수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원자가 계속해서 최외곽 전자 8개를 채우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래서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고 이런 원리를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오늘 제 얘기는 마치 화학 강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알아놓으면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어떤 상식이고 우리 삶에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이게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놓고 깊이 살펴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나와 상대가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내가 가진 전자를 상대에게 주고 상대가 가진 전자를 내가 받고 하면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각자 전자를 8개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결합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통해서 원자 간에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그걸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할 때 이온 결합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1대1의 결합의 관계 속성에서 나와 너 사이에 이온 결합이 참 이게 소중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알아야 돼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고 나는 상대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와 상대가 뭔가 연결돼서 뭐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아는 사이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인맥이 조성돼 있다 할 때는 저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하고 같이 지낼까? 뭐 이런 의문들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는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기도 많고 이렇게 다 갖춘 것 같은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나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그 옆에 뭔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있어요. 이게 참 오묘해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모든 것들 자기 스스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렇듯이 어떤 인간, 어떤 사람도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권력이 막 그 강력한 권력이 있고 뭐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뭔가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람도 매 순간순간 자기가 안 가지고 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채워야만 자기가 안정되는 속성이 있다. 뭐 예를 들자면 재벌인데 재벌이 다 가진 것 같아도 재벌이 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죠.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나머지를 사잖아요. 인력을 뭐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원자의 한 가지 에너지 속성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전자 중에는 돈이라는 전자가 내 전자 에너지예요. 그럼 이것을 나는 주고 상대로부터 노동력이라고 하는 또 에너지를 내가 받아야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다시 나는 채울 수 있는 용력, 일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그 자원을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도움을 받는 대가가 나는 돈을 지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갑이다, 을이다 이런 착각들 속에서 나는 돈을 주니까 갑이고 상대는 뭐 내가 돈을 주는 데 따라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이니까 을이라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갑이든 을이든 간에 내가 가진 전자의 최외곽 전자, 내가 가진 전자의 나의 에너지가 나는 돈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농사 짓고 뭐 고기 다 잡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내가 다 직접 다 뭔가를 다 가지고 있다면 나 혼자서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맛있는 음식점 가서 내가 그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는 누군가 요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 또 하나의 그 자기 전자를 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누군가에 제공해 줬을 때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사이잖아요. 이게 이온 결합의 특성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가 갑을 관계로 나는 뭔가 너한테 돈을 주니까 넌 내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절대로 그런 관계란 있을 수가 없다. 이온 결합의 특성이라는 건 내가 가진 전자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에너지의 뭔가가 상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합이 돼서 그게 청소가 됐건 밥을 해주는 일이 됐건 뭐 운전을 해주는 일이 됐건 그 어떤 일이라도 이 사람은 돈을 지불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일, 이 사람이 했다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지금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서 나는 나의 그 용력, 나의 그 일하는 어떤 그 나의 특성을 이 사람에게 또 제공해 줌으로 해서 서로가 안정화되는 어떤 결합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는 7개 가졌고 상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내가 다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상대는 내가 가진 이 하나가 없으면 7개가 아무리 있어도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절대 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대는 절대로 이 한 가지를 자기 스스로 이걸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내가 아무 무슨 뭐 그 필요가 없는 그런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문명들에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이기들, 그런 기기들 하나하나만 봐도 누군가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나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용력을 제공해, 다시 말해 누군가가 나에게 전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나는 그것과 결합하고 나는 그 대가로 내 전자를 또 주면서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온 결합의 특징이에요. 서로가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게 돼 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는 관계는 절대로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항상 서로에게 딱 필요한 관계를 주고받게 돼 있다. 이게 이온 결합의 절대적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깨달음이에요.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게 돼요. 네 아니면 없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딱 거래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도 나하고 결합이 된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다 모든 은총을 받듯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내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근데 나는 일방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구제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내 선행을 베풀어서 나는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한 걸 난 채워줬을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바란 게 없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일방적으로 난 다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내가 가진 것을 이 사람에게 뭔가 줬을 때의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선행이든 나의 삶에서 나의 풍요로움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 할 때 그 절대적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감, 내 에너지가 쓰다 다 남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거 하나를 준 것 같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걸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또 하나의 나머지 채우지 못했던 허전함, 나의 삶에서의 나의 궁극적인 존재의 가치, 나의 존엄, 내 삶에서의 나의 삶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자비심, 긍휼감 이런 걸 느낌으로 해서 자기 속으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행복감이 채워지는, 그것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이 사람에게 베풀므로 해서 나도 채워지는 또 다른 행복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금전이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도 받는 거죠. 줌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고 커지는 뭔가의 만족도가 생긴다라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의 4가지, 원래 관계의 4가지 속성 중에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절대 갑 같고 아무리 절대 을 같은 느낌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 다 신세를 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모든 관계가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결합이 성립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래 이 사람하고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졌을까? 그 순간에 딱 그 사람이 필요한 에너지가 내가 있어야 될 만한 에너지였으니까 서로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굴해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늘 항상 을의 입장에서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상대로 내가 지내야만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라는 존재감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뭔가를 줄 게 나는 있게 돼 있고, 그게 뭐가 됐건가 딱 그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 결합이 되는 게 이온 결합이니까, 관계를 맺는 것은 그런 관계로 맺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면 당당해질 수 있다. 두 번째가 금속 결합인데요. 이 금속 결합은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금속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원자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자유전자라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가 돼 있을 때, 얘들이 결합을 할 때는 그 중에 전자 하나만, 수많은 전자들이 다 있어도 원자들이 많으니까 전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전자 하나가 다른데 금속끼리, 다른 금속과 얘가 결합을 할 때는 전자 하나씩만 주고받아서 결합을 하면 전체가 다 결합을 해버리는 그런 원리가 금속 결합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데, 이걸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이 금속 결합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회사에서 대표가 결제하면 이 대표 한 사람의 사인이 다른 회사와 거래 관계에서 이 결제 사인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결제 서류에 사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 한 사람의 사인으로 모든 다른 누군가와 거래가 결정된 거로 결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다 이거죠.
무슨 유엔에 무슨 대표로 나가 있다거나 각국의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절로 나갔다 할 때는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국가대표, 이번에 올림픽 같은 것도 나라를 대표해서 그 사람이 승리하고 금메달 따면 이 나라 전체가 그 분야에서 금메달 딴 것과 같은 그런 대표성을 띠잖아요. 대표 대항전이다. 그래서 금속결합은 대표 대항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 한 사람,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해서 이 사람이 결정하면 전체가 따라가는 결합. 그래서 네가 결정하는, 야, 뭐 먹을래? 야, 네가 알아서 시켜.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금속결합의 원리다. 이런 걸 금속결합이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네가 그렇다면 나도 라는 게 다 금속결합이죠. 일심동체처럼 우리가 일원이 많아도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로 뭔가를 딱 하기로 하면 전체가 그래 한 명도 이견이 없이 다 따라가 주는 것. 그런 그 관계들을 금속결합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요. 그런 관계들이 이제 회사나 조직체에서는 많이들 우리가 알아차리죠. 일사불란하게 한 몸으로 잘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금속결합의 특징이다. 세 번째가 공유결합인데요. 이 공유결합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온결합으로 그 하나하나의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고 나면 원자와 원자가 단위로 결합을 했을 때 분자가 되지만 분자 하나만 가지고는 질량체라고 하는 입자가 안 되잖아요. 입자가 되기 위해서 뭐 몰 단위라고 하는 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1몰이라고 하는 질량체가 이제 그 단위로 보면 원자의 그 개수가 몇 개 모였을 때 질량이다라고 보여질 만큼의 어떤 유의미한 숫자로 질량체가 되느냐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몰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는데 1몰 했을 때는 탄소가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 원자가 모여야 1몰이라는 단위가 되고 그 1몰은 질량체로 12g의 질량을 가진다. 이게 이제 1몰이다 하는 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리대로 원자들끼리 모여서 분자가 됐는데 분자가 그냥 원자 한 개 한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된 게 분자가 아니라 분자들의 수많은 원자들이 계속 모여서 얽히고 설키면서 분자가 되는 게 그 단위에서 한 가지 분자로만 다 묶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무슨 분자식, 그 분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분자식을 모든 그 물질들의 분자 구조라고 하는 분자식을 다 분석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원자들끼리 다 이렇게 구조화돼서 얽혀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분자식을 이제 나열하시오 하면 쫙 쓰는데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뭐 예를 들어 도파민, 세라토닌, 옥시토신 이런 것들 다 보면 분자식의 분자 구조가 쫙 나오는데 막 그냥 수소가 16개 들어있고 뭐 탄소가 뭐 6개, 뭐 산소가 몇 개, 뭐 규소가 몇 개 쫙 해서 뭉쳐진 하나의 물질이 일정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거 하나만 해도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원자들이 모여서 그 물질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분자식으로 분자 기호를 만들면 뭐 몇 개, 원자 몇 개가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유결합이다. 원자가 한 개 원자와 한 개 원자가 단일 단위로 결합된 그런 결합이 아니라 수많은 원자들끼리 얽히고 설키면서 공유된다 이거죠. 서로가 나는 얘하고 결합했지만 얘는 또 남아있는 다른 전자가 다른데 또 원자랑 결합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어떻게든 그 덩어리 안에서 각자가 다 체외각 전자 8개가 채워지는 공유결합이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복잡한 분자 기호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그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유결합은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유결합을 어디서 느끼냐면 직장생활이라는 게 금속결합으로 대표적인 대외 활동을 할 때는 그런 또 결합이 일어나겠지만 직장 안에서 보면 부서가 다 다르고 또 자기 그 한 부서 안에서도 역할이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른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고유 특성들을 가지고 또 한 부서 안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조직체 안에서는 각자 다른 어떤 기능들을 가진 조직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회사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체를 만들잖아요. 그 한 회사 안에 다양한 조직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에 서로가 분자식을 이렇게 나열했을 때는 온갖 부서가 다 있죠. 역할이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른 구조 안에서 이 구조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속성과 다른 부서의 어떤 누군가의 이 속성은 한 회사에서 근무하기에는 굉장히 서로가 아주 저 사람은 왜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지 하고 느껴질 만큼 아주 그냥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한 회사 안에 있어요. 그죠? 이혼 결합으로는 난 이 사람하고 직접 연결될 그런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어떤 나의 그 마음은 전혀 안 일어나는데, 공유 결합을 하다 보니 나는 저 사람이 필요 없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회사 안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조직체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게 공유 결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관계에서도 보면 나는 A라고 하는 친구하고는 정말 친한데 C라고 하는 친구하고는 나는 정말 서먹서먹하고 같이 있으면은 편하게 있어처럼 한마디를 하는 게 뭔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부담 100배가 될 만큼, 둘만 따로 있을 때는 할 말도 없고 어색하기 그지없는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게 공유 결합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난 내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 사람 만날 이유도 없고 친하게 지낼 어떤 마음도 1도 없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또 누구라고 하는 중간에 매개체가 연결된 사이로 같이 있을 때는 또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촉매가 돼서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고 나하고도 관계가 좋은데, 어느새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나하고 굉장히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래 동질감을 느낄 만한, 우리는 하나다라고 느낄 만한 어떤 친구 관계로서 성립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 우리 사회생활 하는 데는 아주 얽히고 설키는 관계들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공유 결합이죠. 자, 그렇다면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까지는 모든 원자들이 결합하는 그런 결합의 종류인데, 그럼 나머지 생명 결합이 뭐냐? 생명 결합이 참 오묘해요.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건 이 세 가지 원리로 다 결합이 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행성, 우리 지구 같은 우주에서 아주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 생명의 결혼식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버글버글하고 있는 생명체들의 이 그 결혼식장에서 지구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 생명들이 창발하고 있는 이것들은 다 생명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생명 결합은 뭐냐? 생명 결합은 세포 간의 결합일 수 있고, 세포라고 하는 단위의 어떤 생명체들은 하나의 단세포가 다세포로서 서로가 결합을 하는 관계 속에서 둘 사이가 하나가 되면서 내가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둘이가 합쳐져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결합들, 그러니까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결합. 그럼 뭐 사실은 원자 결합의 다른 것들도 그럴 수 있지만, 생명 결합은 두 가지의 속성이 다른 생명들인데 합쳐졌는데 우리는 하나다라고 불려질 만한 동일체로서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결합이 일어나는 그런 결합들을 생명 결합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결합을 하면, 부부라는 한 이름 안에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일심동체가 되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명이 각자의 객체가 있던 따로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사람 사이에 생명 결합이 일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결합으로 우리는 묶였다. 그래서 너는 나다라고 하는 동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내 생명이 곧 네 생명이야. 서로가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느껴지는 결합이 일어나는 결합을 생명 결합이라고 해요. 이 생명 결합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를 잡아먹고 너는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데 각각의 객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살아있어요. 생명체로서의 세포가 각자 활동하는
존엄을 가지고 각자의 자기 생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쳐졌을 때는, 이때는 우리라는 하나의 고유한 또 하나의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이걸 통해서 확장된 나, 다시 말해 더 커진 나로서 세포가 분열되는 게, 내 속에 100조개의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세포 분열이 아닌 전혀 다른 객체의 생명인데, 얘랑 나랑 합쳐지는 결합이 일어나는 게 생명 결합이에요. 이게 이제 원시 지구 상태에서 미토콘드리아와 숙주세포라고 하는 이 그 혐기성 세포 간의 결합이 생명 결합의 아주 시초라고 봐지는데요. 혐기성 세포는 산소가 있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자기한테 독인데, 그렇게 그 뭐 시아노박테리아나 이런 그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세포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인데, 얘들이 그걸 잡아먹었는데, 잡아먹고 난 다음에 얘가 죽은 게 아니라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둘이가 결합이 됐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숙주세포 안에서 살아가지고 얘도 생명이 있고 숙주도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공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서로가 같이 안에서 한 덩어리, 세포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 구조체 안에서 각자의 또 다른 세포막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의 별개의 생명으로 따로 존재하는데, 우리라는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공동체, 운명 공동체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생명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잖아요. 세포가 결합을 할 때의 그 결합이, 생명 결합이 일어날 때 미토콘드리아와 숙주세포 간의 결합을 생명 결합의 대표적인 결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특징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뭔가 애를 낳고 또 가정을 꾸려서 산다 할 때는 내가 결혼한 배우자도 내 몸처럼 내가 느껴지고, 내가 놓은 나의 자식도 내 몸처럼 느껴지면서 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나다라는 인식이 운명 공동체적으로 한 몸처럼 생각하면서 서로가 보호막이라고 하는 세포막 세포 안에 있는 인자들, 뭐 리보솜이라든지 뭐 이런 그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세포 안에 다른 기관들이 있듯이, 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정체성의 가정이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각자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나의 세포 안에 그 구성원들이 존재하면서, 여기서 각자 다 살아서 움직이는 별개의 또 생명체들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군집체로 모여서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할 때 하나의 가정이다, 하나의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느껴지는 결합으로, 얘가 잘 되면 곧 내가 잘 되는 걸로 함께 느껴지는 그런 그것들을 나누잖아요. 이런 게 생명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체들은 다 생명 결합으로 일어났는데,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일어나는 결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들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결합으로 일어난 결합들만 생명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 결합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너무 심심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명 결합이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생명 결합은 단순히 내가 가정을 꾸려서 그냥 우리 가족이 하나가 좀 더 애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하나가 참 잘 내가 건사하고 잘 살면 내 생명 결합이 잘 일어나서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게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나는 생명 결합을 완수한 거다. 이렇게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엽적으로 아주 작은 단위의 내 몸 하나가 생명 결합으로 끝난 상태, 그 정도에서만 끝나버리는 그런 결합으로 우리가 굳혀버리면, 요즘 흔히 MZ세대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라는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뭐 내 하나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 하나 건사하고 그렇게 내 주변의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됐지, 타인은 내가 절대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생명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내가 확장되는 결합이 생명 결합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집체가 되도록 내가 사회 안에서의 나의 생명들이 탄생하고 결합되면서 점점 확장되는 그 나의 번성함, 나의 생육하고 번성할 때 내가 복제되고 번식되는 것들이 단순히 내 가족, 내 테두리 안에 있는
내 피부치 이런 정도만 생명결합의 그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느냐로 나라고 하는 생명, 자기 정체성이 점점 커지면서 더 큰 내가 되는 만족감이, 그 안정감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자는 최애각 전자 8개가 차야만 안정된다는 속성이 있듯이 생명결합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복제되고 번식되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것에 생명의 기본적인 욕구가 항상 그쪽으로 차게 돼 있어. 거기에 내 가족, 내 몸 하나 잘 건사하는 것들이 생명결합의 근본적인 만족이냐? 절대로 생명결합의 근본적인 만족은 여기서 안 끝나요.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커져 있는가,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사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나 소통을 잘하면서 내가 단단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어딜 가도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만큼, 여기를 가도 내가 있는 것 같고 저기를 가도 내가 항상 내 있을 곳이 있는 것 같은, 어딜 가나 다 내가 있는 곳이 딱 확보가 돼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생명결합의 핵심은 내가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내 한 몸이 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할 때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으냐로 생명결합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만족도가, 그게 차이가 나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몸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짓밟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그걸 필요 없으면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쌩까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생명결합이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고립된 상태에서 나중에 나는 말라 죽어버려요. 생명결합이 일어나서 계속 번성하면서 내가 옆에 군집체로서의 수많은 생명들하고 결합이 일어나서 내가 확장이 돼야만 내가 살아남아서 세포 번식이, 분열과 번식이 일어나는데, 내가 내 한 몸으로만 있을 때는 내가 잘못되면 나로서 끝나버려요. 근데 뭐 투자의 법칙도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나라는 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신분상 내가 사회적 나의 정체성으로는 직장에서의 나도 있고 가정에서의 나도 있고 친구의 관계에서도 나도 있고 뭐 또 친척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하고에서도 내가 있고, 수많은 어딜 가나 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 다른 나들이 여기저기서 내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내가 번식되어 있는 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내가 편안하고 든든하면서 내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독하게 지엽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항상 나는 방구석에 갇힌 채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늘 그냥 나는 내 혼자서 밥 먹는 것들 그냥 혼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혼밥. 그렇게만 먹고 만약에 지낸다. 일체 관계는 맺을 필요 없다. 그게 행복하겠어요? 절대로 인간의 만족도가 그게 안 차지죠. 그 이유가 생명결합에 있는 거예요. 생명결합은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내가 그냥 대화도 나누고 누군가의 관계를 계속 소통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만할 때, 다시 말해서 서로가 공감대를 나눌 때 이 사람이 곧 내 마음처럼 서로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 때 내 생기가 이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서로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도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안정감이 들 만한 친숙함, 친밀함, 그런 친근감들이 확인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게 근본적으로 생명결합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착각하고 나는 내 몸 하나만 내 생명결합이다라고 했을 때는 말라서 점점 더 위축되고 축소되면서 나는 고립돼 버리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번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결합의 핵심이 뭐냐? 생명결합의 핵심은 널리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자기 조직화가 점점 사회 속에서 내가 많아지도록 나를 확장시키는 것이 생명결합의 핵심이다. 이걸 알아차릴 때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를 맺는 게 생기를 내가 준다, 내 마음을 주는 게 비로소 내가 확장되는 것들을 열어가는 길이라는 걸 알 때 내 시야가 다른 각도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해요. 아 맞아, 난 생명결합을 하려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할 때 똑같이 나처럼 내가 대접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했을 때 서로가 윈윈하면서 주고받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사이로 하나가 되는 관계로 마음을 열고 결합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아차릴 때 생명결합의 그 아주 소중한 결합의 원리들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합의 4가지 원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의 관계의 4가지 법칙, 그 원리들이 아까도 쭉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 생명결합, 이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구상에서 생명의 결혼식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생명이 창발하고 있는 이 모든 원리 속에는 자기 조직화, 내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확장되는 것에 생명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자기 조직화와 내가 창발하도록 점점 확장되려 그러면 사회 속에서의 내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야말로 이게 자기 조직화의 핵심이구나. 그걸 알아차렸을 때 사회 속에서의 자기 조직화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 편리하다고 다 먹고 다 짓밟고 내가 군림하고 그렇게만 지낸다고 해서는 이거는 결코 자기 조직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누구를 대하든 간에 나라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공감하고 공명하고 소통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같이 사는 합생으로 결합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결합이 일어나는구나. 굳이 부부관계나 무슨 뭐 자녀하고의 관계나 이런 혈연으로 이어지는 관계들만 생명결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연인 사이로 무슨 사랑을 나누는 이성적인 뭔가로만 결합을 해야만 육체적인 그런 결합이 생명결합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자체가 생명결합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을 주는 것들이 나와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많아졌을 때 사회 속에서의 관계가 내가 풍성해지는 것 자체가 내가 더 큰 내가 되고 연결점이 많아진 내가 어딜 가도 내 마음을 줄 곳이 많아지면서 여기가 곧 내가 있을 곳이다. 여기가 곧 나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친숙함, 친밀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들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게 생명결합의 핵심이구나를 알아차리자. 그래서 오늘은 4가지 관계의 속성과 그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명심하면서 이 4가지 결합을 난 지금 어떤 결합을 했는가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지혜롭게 살아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